마지막으로요, 이제 음식이 유화장속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느냐. 음식이 소화액과 만나는데, 이 소화액은 첫째는 소화가 즉 발효라고 했죠. 첫째는 발효제, 발효와 반대는 게 부패죠. 방부제. 그래서 소화액은 음식이 유화장 속에서 썩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발효와 방부를 일으키는 게 소화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어떤 효소든 간에 이 효소들은 반드시 미네랄과 결합해야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해요. 미네랄과 결합하지 못한 효소들은 효소의 역할을 못합니다. 즉 발효, 방부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음식 속에 충분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속성 재배해서 가공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 속에 자체 내에서 미네랄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미네랄과 함께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본 영양소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한 소금을 섭취해줘라. 즉 간을 해서 먹어라. 소금의 성격이 뭐냐면은 발효제죠.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소금이 방부제죠. 염장. 그래서 소금은 발효균을 도와주고 부패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발효와 부패가 이루어진데, 발효는 영양소, 부패는 독소. 영양소로서 우리 몸은 살아가고 독소로서 우리 몸은 서서히 죽어가죠. 그래서 소금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보약인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가능한 한 발효 쪽으로 기울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몸은 오행 이론에 의하면은 흙이죠. 즉 토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 속에서 들어있는 게 뭐냐? 흙 속에 들어있는 게 미네랄,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 에너지가 있죠. 땅에는 미네랄이 있고, 여기에 물도 있고, 공기 중에 물도 있고, 여기에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기에 질소도 있고, 80%죠. 공기 중에 질소가 질소, 탄소, 수소, 산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땅 속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로 합성되어 있고 또 직접 들어있기도 하고요. 미네랄은 미네랄 자체로서 존재하죠. 요게 흙이죠. 이것들은 원소로 있고 또 유기물들이 있죠. 이 유기물들, 이것들은 합성물들이고요. 그래서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땅 속에 있는 미네랄 흡수하고 공기 중에 있는 흙 속에 들어있거나 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와 물 H2O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식물은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질소 고정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단백질을 생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미네랄과 태양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팩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식물의 맛과 향과 색을 나타내는 독특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합성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팩터를 식물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합성했어요. 그리고 합성돼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 속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태워서 열을 얻어내는 거고 태양 에너지가 여기에 합성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탄수화물 배터리, 지방 배터리, 단백질 배터리, 그리고 비타민은 이것들을 태우는데 조효소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이것들은 역시 또 우리 몸속의 세포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적으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필요한 거고 여기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또 미네랄이 있죠. 근데 태양에너지와 미네랄은 식물이 합성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합성된 것은 이것들이고 이것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은 태워지면은 태워지면은 열을 내고 이게 만약에 태워진다고 해보세요. 열이 나죠. 그리고 연기가 나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냄새가 나요.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게 섞여 있죠. 고기 같아도 그렇고. 그리고 들어있는 물이 증발해요. 수분이. 이 나갑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여기에 합성되던 것이 들어있던 거죠. 그리고 태워질 때 이렇게 해지면서 뭐냐면 태양열을 다시 토해내죠. 만약에 이게 우리 몸속에서 태워질 때 그것을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체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 근육의 힘, 또 신경을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수시로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태워지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태워지면서 입김이 나오죠. 물. 그 다음에 우리가 날숨에서, 들숨 말고 날숨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열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성분이 태워지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질소 때문에요. 그렇지만 미네랄은 태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들 미네랄 이걸 태우는데 사용되고 밀부는 빠져나가죠. 소모되죠. 그러니까 미네랄은 끊임없이 다시 보충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 속에 충분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미네랄은 순환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열 다 빠져나가고 물 빠져나가고 그래서 썩은 냄새 나고 고기 썩은 냄새 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나가죠. 근데 남는 거 마지막에 남는 거 미네랄만 나는데 이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할 때 조그만 유골함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흙이죠. 흙, 미네랄. 그럼 이 흙이 어디냐? 이 미네랄이 다른 형태로 있는 거, 이것들이 전부 흙 속에 있는 게 없어지고 순수하게 미네랄만 녹아서 이게 응집되어 있는 게 그게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보죠. 그러니까 미네랄, 우리 몸에 필요한 종합 미네랄, 이게 소금이, 천일염이죠. 천일염, 물론 암염도 있지만은요. 그러면은 아까 같이 우리 몸은
흙이 와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결국 미네랄로 만들어졌다가 미네랄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몸, 미네랄, 흙. 그래서 우리 몸에 근본 재료, 미네랄, 다른 말로 소금. 그럼 우리 몸에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우리 몸이 허물어진다. 우리 몸에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야 된다. 미네랄을 넣어줘야 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들은 합성물질로서 이렇게 충분히 외부에서 공급받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절대적인 기아 상태가 아니라면은 문제될 게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다 해도 많이 먹고 풍족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미네랄, 우리 몸의 구성물질 그리고 요것들이 이 미네랄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 다음에 식물 내재 영양소를 우리 몸속에서 이것들을 태우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하는데 반드시 관여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는 것을 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제대로 우리 몸속에 대사가 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몸에 쌓여 있어요. 이게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게 이게 암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속에서 정상적인 대사하지 못하고 쌓여서 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이고, 그러니까 미네랄이 있어야만이 음식이 정상적으로 식물이 합성하는 합성 물질들, 즉 천연 합성 영양소들이 대사가 돼서 우리 몸을 살려내고, 미네랄이 모자랄 때는 그게 쌓이게 되고, 또 우리 몸 자체가 미네랄로 구성돼서 만약에 미네랄을 부족하다, 이것들을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음식 속에 상대적으로 미네랄이 모자라서 내 몸속에 미네랄 다 써버렸다, 이걸 하는데 그럼 내 몸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는 미네랄이 없는 게 죄란 얘기입니다. 음식에. 백미가 왜 해롭냐, 나쁘냐? 현미 속에 있는 미네랄이 없는 거죠. 설탕이 왜 해롭냐? 사탕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식이섬유들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과일이 왜 해롭냐? 껍질이 갖고 있는 미네랄로 다 대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과당이 육질에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당도를 높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또 껍질까지 까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는 게 죄죠. 만약에 설탕에 소금을 탔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건 천연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꿀에도 소금을 타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단식품에는 전부 다 소금을 타야 되고, 모든 음식에 다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이 미네랄들은 우리 몸속에 과다하게 되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돼, 축적이 되지 않죠.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랄 중에서 중금속 같은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영원히 축적되는 게 아니라 반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속도가 다를 뿐이죠. 아무튼 미네랄이 부족한 게 건강을 잃는 거. 그러면은 미네랄이 빠져나가서 보충이 되지 않으면 몸이 무너진다. 즉 내 몸이라는 집이 무너지는 거죠. 보수하려면 미네랄 넣어줘야죠. 그 미네랄 넣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소금. 그리고 소금 속에서도 충분하지 못하고 모든 음식 속에 거의 대부분 빠져버린 미네랄, 그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칼슘을 양질의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 줄 때 내 몸이 다시 지어지고 허물어진 것이 보수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소금이 흙이고 그 흙은 내 몸이고 소금이 그래서 내 몸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늘 내 몸에 필요한 근본 물질인 소금과 칼슘을 평소에 충분히 섭취해 줄 때 우리 몸이
완벽하게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소금에 대해서 또 칼슘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중에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있어요. 많은 비타민제, 뭐 특별한 영양소들. 근데 그거 현혹되다 보면은요, 수십 가지, 100가지가 넘는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80에서 100여 가지에 가까운 건강식품을 이게 취급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건강식품 회사들. 그럼 그걸 죄다 다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정리하자면은 어떠한 건강식품도 영양소도 단독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특정하게 어떤 단독으로 미네랄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어떤 것을 한다. 또 미네랄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채식 속에 들어있는 그 미네랄들은 각각 기량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다한 나트륨을 밀어내는 게 칼륨입니다. 육식이나 정제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채식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트륨을 밀어낼 수가 없는 현상이 나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잡식동물이 아니고 더군다나 육식동물은 더더욱 아니고 사람은 잡식동물도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초식동물. 그래서 우리는 늘 채식과 가까이 해야 되고 채식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이 또는 아무리 짜게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비타민제, 다른 어떤 특정한 영양소, 어떤 아무리 천연이라고 했다지만은 무슨 호르몬제, 무슨 성장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 관련된 것들은 모든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종합적으로 완전 통체 상태에서 균형 속에서 작용을 하지 어느 하나만 작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C는 순수 아스코르브산이라고 그러죠. 이 비타민 C는 합성 비타민 C는 이것만 있습니다. 추출한 거죠. 또 천연 비타민 C라고 해도 순수하게 비타민 C만 추출해 있다면은 요것만 갖고 있는 거죠. 아스코르브산만. 그러면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려면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특히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라는 플라보노이드. 이러한 식물 내재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이게 필요하고 또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고 다른 미네랄도 필요하고 그 외에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천연 비타민 C, 식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칼슘도 있고 그 외에 이것들이 대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마치 양파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만들어진 비타민 제품을 이게 천연이지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서 식물에서 뽑았다고 요거만 쪽 빼면은 비타민 C만 쏙 빼면은요. 즉 이것이 없는 비타민 C만 있는 것은 이것만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갔어요. 자, 과다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보충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 복용할 때 상대적인 다른 물질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죠. 너무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을 다양한 거 이것도 좋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건강식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걸 다 먹어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B군 제품들 다 합성이잖아요. 천연이 있다고 해도 역시 천연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완전식이 아닌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먹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고 특히 식물 내재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맛과 향과 냄새가 진한 허브 식품들, 즉 향신료들, 그것들을 많이 섭취해 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건강식품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또 건강식품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런 제품이 없지?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데 돈이 있으면 드셔도 되지만은요, 그게 그렇게 거기에 표기된 내용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은요, 밥상을 훨씬 더 반찬류, 찬류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드세요. 좋은 것들, 천연인 것들,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